원종아의 현문연답을 시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밀양의 3대 신비 중에 하나인 표충비 앞에 나와 있습니다. 표충비는요, 땀 흘리는 비석으로 유명한 비석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사람은 어떨 때 땀을 흘릴까요? 보통 평균 체온의 1도가 높아질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땀을 흘리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. 이 비석은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 돌에서 땀이 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돌에서는 어떻게 땀이 흐를까요? 사실은 이 돌은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때 세웠던 공적들을 새겨놓은 비석입니다. 사명대사의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충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바위에서 땀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, 사명대사는 어떤 분일까요? 이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은 좋은 산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사명대사는 태어났다고 그럽니다. 밀양 사대부 가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. 16살 때 불교에 관심을 가져서 직지사로 출가를 하게 되었고 18세에 승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. 아주 똑똑했던 것 같죠.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생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던 사람 같습니다. 이 밀양에는 여러분 3대 신비만 있는 게 아니라 밀양을 흐르고 있는 밀양의 3대 정신도 있는데 이 사명대사의 충의 정신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으뜸 가는 정신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. 32살에 이 사명대사는 묘양산에서 서산대사를 만나게 됩니다. 아주 이 서산대사야말로 또 고승 중에 고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 청출어람의 제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. 그리 하다가 묘양산에서 40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는데요. 이 묘양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돼서 서산대사는 의병을 일으키게 되고 이 사명대사를 의병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. 사명대사는 탁월한 이런 정신뿐만 아니라 무술을 익힌 의병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는데요. 특별히 이 금강산에서 의병을 모아가지고 쭉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3일간 전투를 벌였던 평양선 전투는 아주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전투였다고 그럽니다. 그 당시에 조선은 결국 왜군의 침략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. 그죠? 그래서 조선은 조명연합군과 그 당시에는 의병과 승병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숙류 억불의 조선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승병의 역할이나 이런 어떤 모든 군사 전략적인 요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비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대사는 구애받지 아니하고 호국 정신의 일념으로 이 의병들을 이끌게 돼서 이 승병들과 의병들이 더불어서 전투에서 이 나라를 지키게 되는 수운을 세우게 됩니다. 이 7년 동안의 임진왜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이 1년도 요즘 군대 생활 1년도 대단히 힘들다고 그런 시대인데 이 평상시가 아닌 전시의 7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그 전쟁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범민들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. 이런 어떤 사명대사의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들을 이 표충비에 새겨서 후세에게 이 사명대사의 충의 정신을 알리고 있는 게 이 표충비가 되겠습니다. 이 표충비는 여러분 어떨 때 땀을 흘렸을까요? 사실은 이 사명대사는 410년 전의 인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지난 지금에도
우리가 육신은 없지만 이 영혼은 남아서 이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의정신, 국가를 위한 그 충성스러운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자기 몸을 통해서 이 비석을 통해서 후세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표충비에서 흘렀던 이 땀은요,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0일 전에 땀을 흘렸다고 그럽니다. 특별히 이 표충비는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예견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그 소망도 이곳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또 1919년 19일간 땀이 흘렀다고 그럽니다. 이 중대사, 특히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그 국난의 아픔의 기간에 따라서 이 땀을 흘렸다고 하니까 이 충의정신, 애국정신이야말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그 사변을 대비하거나 국가의 환란이 있을 걸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게 하는 그 충의정신이 이곳에 깃들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,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건 후세에게도 정말 아직도 그 영혼이 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도, 또 2017년 대통령 탄핵 때도, 또 최근에는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땀을 흘렸다고 그럽니다. 이 일제시대에 일본 왜군들은 이 표충비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았다고 그럽니다. 왜 그럴까요? 그렇습니다. 이 표충비가 미래를 미리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일제강점 시대의 이 표충비야말로 자기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였죠.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는 이 표충비 옆에다가 담배 공장을 세우고 또 이 표충비를 매일매일 감시해서 보고서를 쓰는 파출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담배 공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표충비의 좋은 기운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담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잎이 이 습기를 흡수해서 이 표충비가 이슬, 쉽게 말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고 그럽니다. 그렇지만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자기들의 하나의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표충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. 이 돌의 종류에 그 신비가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우리 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 땀을 흘리는 건 이 돌, 비석의 결로 현상이다. 우리가 건축학적으로나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표충비의 재료가 되는 이 비석 자체가 피로감이라고 그럽니다. 주변에 있는 습기를 받아들였다가 온도 차이가 날 때 그 습기를 밖으로 물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광물이 바로 피로감이라고 그럽니다. 여러분, 어떻든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명대사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 충의 정신이 이 광물하고 딱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명대사의 이 표충비를 한번 이제 둘러볼 텐데요. 사명대사의 공적들을 앞에 이렇게 쫙 새겨놔서 사명대사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고 있고요. 또 뒤에 보면은 사명대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산대사의 공적도 표기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. 또 기어 스님에 대한 공적도 함께 새겨서 국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후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사명대사는 해인사에서 이제 마지막 일기를 보내게 됩니다. 해인사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기를
마치고 67세에 입적을 하게 됩니다. 지금으로부터 보면 한 410년 전의 일이지만 그 410년 전의 그러한 정신을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.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근에는 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국가가 없는 자기 자신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오늘 이 사명대사의 표층비를 방문해서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나라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한 개인이 안락하고 또 불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여러분 이 밀양 무안면, 비 내리는 무안면에서 사명대사의 그 충의 정신을 한번 기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. 여러분, 언중화의 현문현답, 좋아요, 구독은 필수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